그래서 논산이 우리나라 딸기 재배로는 굉장히 큰 재배지다 보니까 딸기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소 생활 내내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봄 하니까 딸기 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딱 찾아보니까 딸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왜 딸기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각자의 봄에 대한 추억이 있겠죠. 봄 하면은 사실 딱 떠오르는 게 그런 잎대, 그 다음에 딸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잎대 시의 그런 그 후각, 청각, 그 다음에 시각을 통한 그런 기억들은 절대 잊혀지가 않더라고요. 20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좀 떨어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집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컸고, 또 한 가지는 그 봄에 제가 입대한 그 훈련소가 논산 훈련소였거든요. 그래서 논산이 우리나라 딸기 재배로는 굉장히 큰 재배지다 보니까 딸기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소 생활 내내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봄 하면 그런 게 딱 떠올랐었는데 8, 9년 정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봄 하니까 딸기 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딱 찾아보니까 딸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봄에 그 군대 생활 하면서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고, 또 군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훈련소 나가서 먹었던 싸제 음식이 딸기 스무디랑 딸기 도너츠였는데, 그 기억이 엄청 나한테 생생한데 왜 딸기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딸기를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해야 농민들도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딸기 그 수확 시기를 자꾸 앞당겼더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이 적으면 결국에는 가격은 상승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농가 한 농가씩 그 겨울에 가온을 통해서 봄의 날씨를 하우스에 만들어주고, 또 봄의 날씨가 되니까 딸기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그게 수확이 좋고 품질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점점 이제 추운 겨울로 이제 앞당겨졌던 거죠. 맞아, 이제는 약간 공식처럼 겨울 하면 딸기, 딸기 하면 딸기 디저트, 이렇게 이제 연말 연초 공식이 맺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의 5성급 호텔에서는 딸기 케이크를 겨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막 예약을 시작을 하고, 베이커리 또 레스토랑에서는 딸기를 내세운 디저트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이제 호텔 막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호가하는 딸기 케이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막 몇 분 안에 이제 예약이 마감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딸기 사랑은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죠. 특히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딸기만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딸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호불호가 없는 과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먹기도 너무 간편하잖아요. 일단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 이쁘고, 그 딸기를 이용해서 갖가지 어떤 디저트부터 해서 음료까지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에 되게 특화된 지점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뭐 런던이랑 뉴욕 여행 곳들 합치면은 진짜 수십 개국을 이제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딸기 종류도 다양하고 딸기를 많이 먹는, 딸기의 퀄리티도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딸기 종류가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는 12월의 가온에서 생산돼야 되는 품종들이 지금 대표적인 품종들이거든요. 초촉성 재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서량, 장이, 금실 이런 품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품종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플러스로 하얀색 딸기, 이런 완전 고급 품종까지 지금은 되게 다채롭게 생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렇게 딸기의 품종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인식된 거는 한국이 처음이었고,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베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베리들이 존재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있는 블루베리라든지 뭐 라즈베리, 그다음 블랙베리, 뭐 엘더베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베리들이 존재하지, 딸기의 하나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존재하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가온은 어쨌든 온도를 높여주는 거니까 품종의 어떤 맛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사실 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일교차를 통하거나 아니면 기온을 통해서도 생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상 그 가온은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엔 탄소 배출을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죠.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겨울에 거의 영하권 날씨에도 영상 한 5에서 15도 사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료가 소모될 거 아니에요. 그 연료가 결국에는 열이 발생되고 탄소가 발생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농촌의 의미는 단순하게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나 공장 지역에서 발생된 탄소를 포집하고 그걸 다시 순환한다는 데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농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배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친환경이 선순환의 고리는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의 딸기는 대부분 양액 재배로 생산이 되거든요. 사실 양액 재배는 딸기의 생장에 꼭 필요한 16가지 양분들만 양액으로 주입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딸기가 과연 정말 그 수천 가지의 그런 어떤 미생물들과 그렇게 다양한 어떤 조건 속에서 땅의 양분을 그렇게 순환하고 만들어진 딸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을까라는 점은 사실 뭐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팔리려면 제일 중요한 척도는 사실 당도일 거예요. 당도이다 보니까 결국엔 당도에 특화된 양액 또 품종 이런 것들이 아마 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달면 일단은 어느 정도 합격이잖아요. 딸기가 일단 당도가 좋으면 어느 정도 그래 품질이 좋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그 지점에서 좀 약간 좀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딸기가 원래 갖고 있던 맛이 단순하게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산미도 있고 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향미에 대한 스펙트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양액 재배 또 당도만 중시되는 어떤 품질 평가 기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러운 미식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셰프님이 생각하는 그 딸기 본연의 향과 맛을 느끼기 위한 네. 그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결국엔 토경 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땅의 양분을 결국에는 빨아들여야 되고 햇빛을 통한 광합성을 통해서 딸기가 자라나야 건강하기도 하고 또 영양분도 풍부하고 또 먹었을 때 복합적인 맛도 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 제가 찾던 딸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에 재배가 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라나는 것들을 추구를 했거든요. 그런 게 또 발리마켓의 취지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내세우는 게 결국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미식의 즐거움, 그 다음에 내 몸과 지구를 위한 선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딱 맞는 딸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육보라는 품종의 딸기인데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의외로 제가 이제 군 생활했던 그 한 20여 년 전이죠. 벌써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20년 전에 봄에 원래 딸기가 나왔을 때는 이 육보라는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온을 통한 초촉성 재배 품종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 육보가 그 설당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권두보 농부님은 자연스러운 재배 방식을 선택하셨고 거기에 딱 알맞는 품종이 육보였던 거예요. 지금 거의 손에 꼽는다고 해요. 이 품종을 길러내시는 농부님들이. 또 그 품종을 선택하셨더라도 유기농으로 이 딸기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미식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품종 그리고 이 재배 방식을 통한 미식을 즐기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셰프님이 농산물을 고를 때 네.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 육보 딸기를 찾은 과정과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제가 추구하는 거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인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유기농에서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 뭐 그 비료를 직접 만들어서 생산을 하시는지, 또 어떤 액비를 사용하시는지, 또 뭐 어떤 무경운이신지 이런 것들 농업 재배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사실은 맛인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맛은 그 당도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얼마나 순수성을 갖고 있느냐, 그 작물이 원래 갖고 있는 가치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먹었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요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 육보 딸기는 어떤 맛이고 네. 요리를 했을 때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이렇게 딸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육보 딸기는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딸기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색깔이 일단 되게 진해요. 농부님한테 왜 이렇게 색깔이 빨개요 여쭤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크기이지만 수분 함량은 적고 본질적인 세포의 그 수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천천히 단단히 자라서 이런 색깔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러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로 판매를 했을 때 되게 적합한 품종이겠죠. 농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배송하시는데 거의 뭐 배송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25g 이상의 딸기만 선별해서 이제 택배 포장에 이렇게 넣어서 발송을 해주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곰팡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깨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발생을 안 한다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발송하는 게 한겨울이 아닌 3월, 4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갈 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일단 한 입 탁 베어 물었을 때 정말 딸기 향이 일단 확 하고 치어들어오고요. 그리고 삼켰을 때 2차 향이 목구멍에서 한 번 더 올라와요. 첫 번째 딸기 향은 되게 상쾌한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딸기 향이 올라오는 거는 녹익은 그런 딸기의 진한 풍미가 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먹었을 때 식감은 적당히 먹기 좋은 식감.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딱 좋은 식감인 것 같고요. 왜 딸기 먹으면 그냥 달기만 한 딸기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다르게 뒤에 산미가 받쳐주고 향이 같이 올라오면서 되게 다채로운 딸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이 육보 딸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딸기를 먹을 때 보통은 이 잎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근데 유기농 딸기, 친환경 딸기 같은 경우는 이 잎까지 한번 먹어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잎만 먹었을 때는 약간 씁쌉쌉쌉쌀을 하고 약간 쓴맛 비슷하게 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같이 먹어보면은 온전한 딸기 하나를 먹는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물론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 이 온전한 딸기의 어떤 느낌이 뭔지 한번 봄철에 어떤 추억을 남기는 뇌리의 기벽에 남는 그런 진한 향과 맛을 느끼실 분들은 한번 통째로도 먹어보는 거 한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으로도 이렇게 먹었을 때 맛있는데 요리를 했을 때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딸기로 가스파초를 만들면 되게 맛있거든요. 스페인식 차가운 스프 요리예요. 그래서 딸기, 그 다음에 양파, 마늘을 이제 넣고 믹서기에 살짝 물을 넣고 농도를 맞춰갖고 갈아주고 그거를 떠먹으면 굉장히 딸기의 풍미도 나면서도 그런 어떤 마늘과 양파의 맵쌀한 맛이 같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에피타이저로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 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딱 이렇게 조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요리를 했을 때 다른 딸기들보다 훨씬 덜 가미를 하더라도 충분히 맛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딸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음식하면 딸기 잼이잖아요. 그래서 농부님이 또 딸기 잼을 만드시더라고요. 직접 옆에 그 차로 한 5분, 10분 가면 있는 곳에 가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직접 딸기 잼을 생산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딸기잼이 너무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오는 그 딸기잼의 향기가 바로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맡았던 그 향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농부님한테 이 딸기잼 어떻게 만드시냐고 여쭤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딸기와
유기농 설탕 이 두 가지 재료로만 만드신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일반적인 딸기들은 냉동실에 넣어놔도 수분 함량이 높아서 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하기 때문에 설탕을 어느 정도 절여가지고 냉동을 하거든요. 근데 농부님 딸기는 워낙 수분 함량이 적고 딸기 자체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딸기 그냥 채로 얼리셔도 변질이 안 생기고 그냥 그거 꺼내가지고 딸기 60%, 설탕 40% 이렇게 섞어서 만드신다고 해요. 근데 또 생딸기로 만든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5월에만 한정으로 70% 생딸기를 이용한 그 한정판 딸기잼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참 저는 기대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딸기잼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네, 패키지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이 딸기잼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딸기 한 팩 구매하시고 이 딸기잼도 하시고 또 5월에 한정판이 나오니까 그때는 쟁여두는 걸로 여러 개 사가지고 냉장고에 두고 1년 내내 두고 드시면은 아마 딸기 굳이 뭐 겨울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렇게 행복한 딸기 라이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딸기잼을 빵에 발라가지고 먹으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진짜 맛있다. 농부님이 딸기잼이 맛있는 이유가 당산비가 좋아서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달기만한 딸기잼 물리잖아요. 산미가 맞춰들어 보니까 진짜 꽉 차게 들어와요. 그 딸기의 좋은 맛들이. 너무 맛있다. 그 영국도 약간 딸기 부심 있는 나라인데 진짜 거기에 못지않게 너무 맛있는 딸기잼인 것 같아. 그 이상인 것 같다.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나? 자, 육포딸기 3월에서 아마 4월 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나오는 딸기니까요. 여러분들 딸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딸기에게 저의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들려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컨텐츠로 또 풍성하게 제가 이야기 만들어서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구독과 좋아요 계속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노셰프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로서리 발리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마켓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